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관측되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 절차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헌재는 방통위원장 측과 국회 측에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변론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변론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미리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접수받았으며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법과 정의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의 정치적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심리기간은 최대 180일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되는데 이는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였고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는 1명, 무효표도 1명에 불과해 사실상 국회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탄핵 소추 의결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어쩌면 권력의 뒷받침을 믿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탄핵 의결은 그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백 대표가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공정성과 신뢰를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게 권고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백은종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자체보다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입니다. 이 총장은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총장은 임기 내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역시 결국에는 모두 연극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게 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찰이 철저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다면 이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이 검찰청사에서 소환 조사를 진행하도록 강조해왔으나 실제로는 수사팀이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이 뒤늦게 보고되면서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백은종 대표는 황제 조사 문제를 들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며 서울의 소리 측근들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백 대표는 서울의 소리가 원하는 것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권력층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순직 처리를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전원위원회에서 표결 의결권을 가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고인에게 외압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은 고인이 부패방지국민운동 총연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누군가에게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해당 사건들이 모두 법령과 지침 절차에 따라 의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은 부패방지국민운동 총연합 사건이 종결된 후 주변의 괴로움을 토로해왔으며 결국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고인이 전국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많은 토론회를 다니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고인과 동료 직원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에게는 업무 분장을 변경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요구에 따라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된 정부 포상 및 특별 승진 등의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유족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고인의 순직 여부를 넘어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족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순직 인정이 아니라 고인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명확히 밝혀지고 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압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